안녕하세요. 이주아입니다. 고도리 강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훑어보는 강의입니다. 목차는 제1편 경찰과 경찰학부터 제5편 강론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제1편 경찰과 경찰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시기는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뉘고요. 고대 보시면 국정 전반 모든 행정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뭐뭐뭐 제외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중세는 15세기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성됐죠. 뿌리는 프랑스입니다. 뿌독뿌독. 독일에서 프랑스라고 하면 오답이겠죠? 뿌리는 프랑스입니다. 중세 때는 국정 전반이었지만 모든 행정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빠졌거든요. 교회 제외한 모든 행정.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때는 사법과 행정이 분화되었는데요.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때 분화된 겁니다. 15세기 때 사법과 행정이 분화되었다. 이러면 오답이에요. 분화는 17세기입니다. 경찰 국가 시대 때는 국정 전반 아니었어요. 내무 행정만 담당했습니다. 소극적 질서 유지와 공공, 복지, 증진을 포함하는 개념인 내무 행정을 담당했는데요. 내무의 반대말 외무 빠지고 군사 빠지고 재무 빠지고 사법이 빠졌습니다. 18세기 후반에 계몽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법치국가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때는 내무행정의 질서 플러스 복지에서 복지 빼고 질서만 남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소극적 위험 방지라고도 하죠. 우리는 간단하게 법治국가라고 할게요. 법治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경찰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협의의 행정 빠지고 보안만 남게 되었죠. 순서 보시면 국정 전반 그리고 내무 행정만, 다음에 질서인 소극적 위험 방지, 마지막으로는 보안이에요. 이 둘 순서 바꾸니까 조심하세요. 위험 방지 다음에 보안입니다. 우리 법질 국가 시대 때 생긴 법들을 볼게요.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 공공의 평온, 절박한 위험 제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는 평온하다. 친구끼리 평온하게 지내야겠죠?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는 평온하다. 1795년에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에서는 개인의 안전 유지를 했고 행정과 사법을 구분했어요. 저 잘 보고 계시죠? 저는 죄인입니다. 학생분의 안구를 훔친 전 죄인입니다. 죄와 형벌 법전 안구, 그리고 1882년에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는 경찰 범위를 축소시켰어요. 다른 말로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했다고도 합니다. 여기는 쯔를 축으로 딸게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경찰 범위 축소,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되었다. (1884년에는)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에서 위생, 소극적 목적, 소극 목적 플러스 협의의 행정 사무를 포함했다. 여기서는 84년 위생,
제 친구가 동남보건대 가서 치위생사가 되었거든요. 걔는 치위생사가 될 팔자였겠죠? 치위생 팔자. 마지막으로 1931년 경찰 행정법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거는 행정 재량으로 따겠습니다. 여기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순서는 일죄 배치행. 일죄 배치행. 한국 경찰의 형성 과정 볼게요. 대륙법계 영향도 받고 영미법계 영향도 받았어요. 대륙법계는 여기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 전 제입니다. 앙고를 훔친 전 제인입니다. 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행정경찰 장정이 탄생했습니다. 이거는 역사 가서 공부를 다시 할게요. 영미법계에서는 민주주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미군 정기 때 들어왔습니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것에 초점을 맞췄고 발동 범위 중심, 그리고 수사가 경찰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행정과 사법이 구분되었습니다. 영미법계는 활동 중심, 역할, 기능 중심, 수사가 경찰 사무에 포함되었고요. 사법과 행정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영미 팀장님이 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살집도 좀 있고 이렇게 등치도 좀 있으시고 되게 외향적이었어요. 그래서 활동적이었고 뭐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사무를 도맡아서 하셨었어요. 영미 팀장님 활동적이었고 니꺼 내꺼 구분 없이 수사도 하셨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성은 안 씌었습니다. 안영미 팀장님 사법경찰, 행정경찰 비교해 볼게요. 사법경찰은 과거 사태에 초점을 맞췄고 형식적 의미 경찰이에요. 형식적 의미는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행정경찰은 현재와 장래 사태에 초점을 맞췄고 실질적 의미 경찰, 경찰 행정법규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사법행정 처음으로 구분한 거 아까 전에 또 했죠.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앙고를 훔친 전 죄인입니다.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 그리고 안영미 팀장님이랑 우리나라는 구분하지 않았죠. 니꺼 내꺼 구분 없이.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볼게요. 형식적 의미는 조직 중심, 실정 법상 보통 경찰 기관의 임무입니다. 실정 법, 제도적, 실무상 개념이에요. 법이 다 다르듯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경찰의 임무니까 다른 행정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이 하는 사법, 정보, 보안, 서비스, 형식적 의미에 해당돼요. 실질적 의미 경찰은 뭐냐? 실질적 의미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에요. 일반 통치권이지 특별 아닙니다. 특별 통치권 아니에요. 그 예시로 의원 경찰 아니고요. 법정 경찰 아닙니다. 독일의 행정법학 개념으로 학문상, 이론상 개념이에요. 실무상 아니고요. 독일이지 프랑스 아닙니다. 행정법학이지 행정학 아니에요. 실무상은 여기 있죠.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작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행정기관이 명령 작용할 때도 포함됩니다. 소극 목적에 한정해야 되고 사회 목적에 한정돼야 됩니다.
적극 목적 아니고 국가 목적 아니고 사법 정보 보안 서비스 아닙니다. 사법 보안 정보 서비스는 형식적 의미예요. 우리 이제 분류 볼게요. 상권 분리, 이 윗줄은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었다. 이런 표시인데 상권 분리, 임무, 목적에 따라서 사법, 행정으로 구분돼요.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과 협의로 나눠집니다. 우리 독한경찰은 독보적이죠? 독자성, 보안, 협의. 위의 정도 적용 법규 담당 기관에 따라서 기준으로 평시와 비상으로 나뉩니다. 이거는 위의 평비 이렇게 암기할게요. 경찰관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 진압경찰로 나뉩니다. 손예진 아니고 발예진. 권한과 책임 기준으로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뉩니다. 권한의 기억, 국가의 기억으로 딸게요. 질과 내용 기준으로 질서경찰, 봉사경찰, 여기는 질질.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보호경찰, 보통경찰, 고등경찰. 이거는 우리는 여기 프랑스에서 나왔으니까 보고픈 독일 아닙니다. 보고픈 이제 경찰의 임무 볼게요. 기본적인 임무로 국자법 3조랑 경제법 2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경제법 2조 보시면 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2의 2 범죄 피해자 보호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아닙니다. 이거 사진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좀 음악 선생님 같지 않아요? 음악 선생님이 될 뻔했는데 예대를 못 갔어요. 안녕 예대. 안녕 예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한 예방과 대응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여기에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질서 유지 오답입니다. 예대 정보지 치안 정보, 정책 정보 오답입니다. 8번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예요. 위해 방지 오답입니다. 우리 국자법상의 경찰 사무 볼게요.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가 있는데 일단 생활안전, 자치경찰의 생활안전 교통 요 사무는 시도절해로 정하는 거고요.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무슨 수사를 할까요? 네. 경기학교가 음란한가 수사합니다. 경기학교가 다 음란한가 대통령령에 있어요. 자,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형법상 공연음란죄예요. 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닙니다. 형법상 공연음란, 가출입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를 담당합니다. 궁극적인 임무 볼게요.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하죠. 공공의 안녕 보시면 1요소가 법질서의 불가침 아시죠? 이거 다른 데서 내요. 뭐 개인 쪽에서 1요소다 이렇게 하면 오답입니다. 법질서의 불가침이 1요소고 국가와 개인을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이고 개인은 잠정적 보호에 그칩니다. 추정적 보호 아닙니다. 보존성 원칙이 적용되고요. 질서 보시면
불문규범이고 축소되고 있고 상대적이고 유동적이에요. 불문규범, 법에 안 써 있다고. 성문규범이라고 하면 오답이고 확대된다고 하면 오답이고요. 절대적, 고정적, 확정적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위험 방지 볼게요. 일단 위험이랑 손해랑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위험은 손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고 위험이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에요. 손해는 보호받는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말하고요.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내면 안 되겠죠? 위험이 없어도 보호해요. 위험은 보호 요건이 아니니까요. 잠적적 보호를 하고 근데 경찰 개입하려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 요건은 아니지만 경찰 개입의 요건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 인식 보시면 외관적 위험, 추정적 오상 위험, 위험 혐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손실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추정적 오상 위험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추상 위험이랑 추정적 위험이랑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딸게요. 사오정이 귀가 안 들려서 사고 쳤어.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난 거예요. 사오정이 귀가 안 들려서 사고 쳤다. 추상적 위험 아니고 추정적 위험입니다. 오상 위험은 경찰상 위험 아니에요. 인식에 들어갑니다. 관할 볼게요. 관할의 예외. 국회 보시면 의장이 파견 요구를 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파견 요구를 하죠. 이거 맨날 바꿔내잖아요.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땡.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 땡.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파견 요구하면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를 하죠. 안에는 경위가 있잖아요. 회의장 안에서는 현행범인도 체포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겠죠? 근데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은 체포 후에 의장 지시를 받습니다. 체포 먼저 하고 의장 지시예요. 의장 명령, 의장 지시 후 체포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겠죠? 법정 내부 볼게요. 재판장이 파견 요구를 하고 법정 내부에서 경찰 지휘도 재판장이 합니다. 서장 지휘 아닙니다. 외교공간 볼게요. 외교공간은 국제법상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근데 화재나 감염병 발생 시에 동의 없이 출입 가능한 거는 관습입니다. 국제법상 아닙니다. 미군영 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없어요. 미군 당군 동의 없으면 시설 내에 불문하고 압수수색 검증할 수 없다. 근데 체포에 예외가 있어요. 모든 체포할 수 없다 하면 오답이고요. 미군 당군 동의한 경우와 중대범죄 현행범 추적 시에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 활동의 기본 이념 볼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경영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헌법 제1조 2항에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권은 국민에 위임됐다는 근거 조문이에요. 이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겠죠? 법치주의 아니고 민주주의입니다. 국자법 1조의 경찰 임무로 민주성과 효율성이 있죠. 이것도 외워야 되잖아요. 민요린으로 외울게요. 중앙지방 간 권력 분배 시에 중앙 권력 집중에 경계할 것, 조직 내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중앙 권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겠죠?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랑 대외적이랑 구분해야 돼요.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 행정절차법,
경찰 책임 확보 등은 대외적입니다. 대내적 아닙니다. 법치주의 볼게요. 국민의 권리의 의무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로서입니다. 법령 아니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아니죠. 인권 존중주의. 국자법 5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 없다 하면 오답이겠죠. 규정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경찰이 피의자 대면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거예요. 수사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거는 인권 존중주의다. 정치적 중립주의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없다고 하면 오답이에요. 경영주의에는 성과급 제도가 들어가는데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고 경영주의입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법실증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의견이고, 자연법론은 윤리질서에 반하는 법은 명백한 악법이라고 합니다. 학생분은 법실증주의 입장이에요? 윤리법론 입장이에요? 윤리법죠? 왜요? 원칙대로 하는 게 싫어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게 싫어서. 저도 사회계약서 볼게요. 홉스는 리바이던을 썼고, 얘는 홉스는 옵스예요. 옵스. 사람들 다 악하다. 성악설, 사람은 악하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악하고 싸우고, 그래서 다 양도해야 된다. 전면적 양도설. 각 개인의 자연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홉스, 옵스. 싸우지 마. 로크는 시민정부 이론을 썼고요. 로크는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선설. 자유평등이 이제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만 양도하자. 로크는 반환권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만 양도하자. 우린 착하니까 그냥 일부만. 루소는 사회계약론. 자유평등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 약자를 구별하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여기는 이제 모든 일반적인 의지, 사회적 자유,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사회적 자유, 자연적 자유 아니고 사회적 자유, 일반의지라고 해서 의지 있게 소가 되겠소. 루소. 의지 있는 말투로 암기할게요. 소가 되겠소. 좀 의지 있어 보이죠? 암기 되겠나요? 인권보호규칙 볼게요. 경찰관 등에는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관제, 의경까지 포함됩니다. 의경 제외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인권교육은 경찰청장이 3년이에요. 여기 경찰관서장이 매년인데 이거랑 바꿔내면 안 되겠죠? 경찰청장이 3년입니다. 인권영향평가. 경찰청장은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요. 인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권영향평가 실시해야겠죠? 하지만 사전에 청문이나 의견정치 절차 거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정 개정하려는 행정규칙은 60일 이전에 30일 아니고요. 인권 침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면은 30일 이전에, 급하니까 인권 중요한 건데 30일 이전에 점검.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여부를 점검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반기면 6개월에 한 번이겠죠? 조사 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요구 안 해도 반환할 수 있다.
이것도 오답 지문으로 내기 재밌겠죠?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과 각하 보시면 각하만 볼게요. 각하만 외우면은 기각 오답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각하는 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예요. 이거 기각 아닙니다. 경찰청 인권 행동 강령 보시면 경찰은 인권 침해하는 행위 거부하여야 하고, 인권 중요해요. 거부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뚜루루루루루루 여기에 성적 지향은 안 들어가요. 아직 우리 성소수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나 봐요. 여기 안 들어가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까지 노력하여야 해요. 경제적 피해 제외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피해 보호합니다. 인권위원회 볼게요. 인권위원회 성격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두 개 있는데 둘 다 인이에요. 자인, 인. 치안행정협의회? 인권위원회랑 인사위원회. 써볼까? 자문기구 두 개, 인권위원회, 인사위원회. 설치는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설치하죠. 서해 없어요. 서해 없는 거 두 개. 오! 맞았어. 서해 없는 거 두 개. 인권위원회랑 손실보상. 위원회 중에서 13명 들어가는 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7명 이상 13명. 제가 그냥 보기 좋게 13, 14, 15 이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고 13, 14, 15. 그리고 특정 성별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인권위원회 지문이고, 노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노력 들어가는 거 두 개 있는데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요거는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고요. 호선도 인권위원회랑 국가경찰위원회랑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뭐죠? 호선. 국가경찰위원회랑 인권위원회랑 손실보상. 국가경찰위원회랑 손실보상. 호선. 우리 위원 당연직 위원이랑 위촉위원 볼게요.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의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담당관. 위촉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지 다음날 아닙니다. 다음날인 거 한번 볼까요? 다음날인 거. 총론에서 3개 있어요. 총론에서, 강론 말고. 총론에서 정보공개. 연장할 때. 그죠? 그리고 정규 임용이랑 사망 면직. 굿.
15기간 15 임용 1년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보고 네. 임기 2년 2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엔간하면 다 3년이에요. 아닌 것만 보시면 돼요. 그건 위원회 가서 볼게요. 회의는 정기회의. 우리 인권이니까 월경 이렇게 하고 시도경찰청만 잘 볼게요. 분기 1회잖아요. 그러면 분기면은 3개월마다 한 번이겠네요. 경찰청은 월 1회고 시도경찰청은 3개월마다 한 번. 여기 반기라고 하면 오답이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제2장 경찰과 윤리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으로 공정한 접근 경찰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요. 위배되는 거는 편들기 부자 동네만 순찰하거나 동료 경찰관이라고 봐주는 거 서비스 혜택 무시가 있습니다. 공공의 신뢰는 자기 혼자서 이제 자력구제 금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강제력 최소한을 사용하는 건데요. 위배되는 거, 칼 등 강도를 그냥 놔둔 거. 우리 요번에 공공의 신뢰를 위배한 사건이 있었죠. 공공의 신뢰입니다. 칼 등 강도 그냥 놔둠, 절도범 등 뒤에 총쏴 사망케 하는 거. 최소한 사용해야 되는데 믿었는데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생명, 재산 안전. 경찰 법 집행은 시민 생명 재산 보호 목적 달성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위배되는 거. 요게 제일 먼저인데 폭주족 단속 중에 과도하게 추적해서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위배겠죠? 죽이면 어떡해. 사망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인 위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요 예시로 은행 강도가 어린이 인질 잡고 차량 도주했으면 다른 시민들의 안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 법 집행해야 합니다. 추격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 신체 안전에 들어가는 예시예요. 협동, 상호 협력 통해서 경찰 목적 달성되어야 한다. 대내외 가리지 않고 필요하고요. 협동 위배되는 거는 혼자 검거하려다가 실패하는 거.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위배되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욕설하거나 가혹행위 하는 거. 부패 이론 볼게요. 전체 사회 가설, 구조 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코난 같은 거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고 아세요? 오, 아세요? 오, 저는 몰라요. 아이고. 김전일 앞에 서면 미끄러워. 호의를 델라 하지 마. 김전일 앞에 서면 미끄러워. 호의를 델라 하지 마. 이거는 호의 부정적인 사람들. 버그와 형, 벌레형은 호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구조 원인 가설은 이제 선배 경찰에 의해서 이제 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침묵의 규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침묵의 규범 아시죠? 그리고 법규 예산의 불일치가 구조 원인 가설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구조호로 바꿔. 구조호로 바꿔. 여기다가 갑자기 김전일이 등장하면 안 돼요. 김전일 등장하면 안 됩니다. 썩은 사과 가설, 개인적 결함 문제인데요. 사과는 개인 겁니다. 사과는 개인 거예요.
부패 정의 볼게요. 부패 정의. 관직 중심적, 시장 중심적, 공익 중심적이 있는데요. 공익 중심적 보시면 보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 개인의 이익 아닙니다.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발생한다는 게 공익 중심적이에요. 부패 유형 보시면 백의의 천사. 모두가 용인하는 백의의 천사. 흑색부패. 속이 시꺼면 흑색부패. 모두가 처벌 원하는 거. 그리고 중간 단계 회색부패가 있는데요. 회색부패 예시로 정치권에 대한 후원금, 과도한 선물 수수가 회색부패 작은 호의에 해당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은 흑색부패로 헷갈리거든요. 흑색부패 아니고 회색부패예요.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형 유형으로 범죄와 싸우는 거 vs 치안 서비스 제공자. 이거 볼게요. 범죄와 싸우는 경찰은 전문직화에 기여하는데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장점, 단점.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 전통적 아니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일맥상통하고 일시적이고 임시 반평적이에요. 계속적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진 사회봉사 활동기관 활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범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오답입니다. 경찰 직업 전문화의 문제점으로는 부권주의는 일방적인 결정, 소외 아니고 소외는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는 거예요. 차별은 사회적 약자 진입 기회가 차단되는 건데요. 차별, 차단, 차차 이렇게 보고 소외 아닙니다. 부권주의도 일방적인 결정. 아빠 생각하면 되지. 아빠가 권위적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거 부권주의. 소외 아닙니다. 소외는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는 거예요. 숲을 봐야지 소나무를 보면 안 되지. 내부 고발, 휘스블로잉. 다른 말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침묵의 규범. 내부 고발은 내부에 있는 것들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빵 터트리는 건데요. 이게 정당화되려면 공표 전에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내부 고발하면 안 되고 높은 정도의 성공 가능성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공표 전에 내부적 채널 다 사용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부 고발하면은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저는 냉소주의예요. 네, 선생님은 냉소주의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특정되지도 않고 개선 의지도 없어요. 이거는 맥그리거 Y 이론으로 극복해야죠. 왜냐고. X 이론 아닙니다. Y 이론입니다. 윤리강령 순서 알아야 되죠. 윤세, 헌서.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비진정성은 자발적으로 행동 안 하고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냉소주의다라고 하면 오답이에요. 이거 은근 틀리더라고요.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은 비타 500이다. 그리고 경찰 헌장 보시면 경찰 헌장에 친위 공근계 아시죠? 그리고 인봉친, 정의, 신양공, 건성근, 화단 깨끗 암기해야 되죠. 이것도 몇 톤지 이거 순서대로 사정, 규단, 책성 이렇게 암기해야 되거든요. 4호가 단결이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에요. 4호가 단결 맞네. 사정, 규단, 책성. 5호가 단결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정교단 책성 책임인데 사정교단 책성 경찰윤리 교육 목적 도덕적 결의 강화로 자기 소신과 직업 의식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는 게 도덕적 결의 강화입니다. 전문 능력 함양 아닙니다. 전문 능력 함양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비판적, 반성적 사고 배양에서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겁니다. 김영란법 볼게요. 부정청탁 방지법. 공공기관에 선관위 들어가죠.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하고요. 사립 포함되고 언론사 포함돼요. 이해충돌 방지법 거기는 사립 포함이 안 돼요. 그거랑 비교해서 여기는 사립이 포함되고 공직자 등 공직자인데 갑자기 왜 대기업 임원이 나와요? 변호사 아니고. 공직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은 아니겠죠? 그 배우자가 금품 직접 수수하면은 이 법상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어요. 여기서 할 거거든요. 일단 제재 규정이 없다.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는 신규 채용할 때예요. 합격하실 거잖아요. 좀 있으면 합격하시면 이제 요 서약서를 쓰겠죠. 매년 아닙니다. 부정청탁 받은 경우 먼저 거절 표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소속기관장. 이거 큰 문제예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 받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 우리 이거 처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공직자 등이 센 거 2개. 벌금 나오는 거 먼저 볼까요? 명목에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매 회기년도 300만 원 초과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서 직무 처리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암기 바로 되겠어요? 되겠어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서 직무 처리하면 직무처럼 2년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외웠네? 그럼 하나 더 외울게요. 직무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이하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이하. 여긴 초과였죠? 이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받았어. 1,000원을 받았으면은 수수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은 2,000원에서 5,000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겠죠.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하면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1,000원이라도 받으면 벌금이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리고 이제 3자를 위해서 공직자예요. 공직자가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제일 세. 과태료 중에서 제일 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처벌 안 되는 거 2개 외울게요. 아까 전에 그랬죠. 배우자가 직접 수수하는 경우 제재 규정 없고, 하나 더, 이해 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규정 없습니다. 우리 이 법 적용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허용되는 것도 볼게요. 모든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아니고요.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법 적용 안 해요. 그리고 또 허용되는 거,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그리고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 제외하고 다른 게 선물이에요. 포함한다 그러면 오답이고요. 선물은 5만 원, 원재료 50% 이상이면 10만 원.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 원입니다. 이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20만 원. 사적거래 증여 제외하죠. 그리고 외부 강의 볼게요. 외부 강의는 사례금을 1시간당 40만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요. 1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에게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고요. 사례금 받았어. 사례금 받았으면 이제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실 신고 안 하는 거는 돈 안 받는 거 신고 안 해도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단체가 요청하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초과, 요거 초과해서 초과로 받으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죠. 반환은 지체 없이예요. 반환은 지체 없이. 너 초과 받았지? 아니. 초과 받았지? 아니. 아 이거 이렇게. 그리고 소속 기관장은 초과 사례금 반환 안 한 공무원 신고사항 확인한 다음에 7일에 통지해서 통지 받은 공무원은 반환은 지체 없이 합니다. 초과 사례금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아까 여기서 여기 가운데다 써야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초과 사례금 신고 안 하면. 신고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처리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 이첩받은 경우에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첩받은 경우에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수사 마친 날로부터 10일. 마실. 신고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재조사 요구는 30일입니다. 특이한 것만 다른 색깔로. 재조사 요구는 30일. 우리 외워야 될 거 마실 10일. 초과 아니. 그리고 재조사 요구는 30일. 재조사 요구 받은 조사 기간은 재조사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결과는 다 7일 이내. 결과 통지는 7일 이내. 여기 7일. 7일. 이번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볼게요. 직무 관련자에는 경찰관서에 복무 중인 전경, 의경의 부모, 형제자매도 포함되고요. 직무 관련 공무원에는 상급자, 지휘명령 받는 당의 하급자 포함되고요. 직무 관련자 중요하죠. 중요한 거. 직무 관련자 중요하다. 직무 관련자 중요해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 기관장까지 안 가도 되는 거는 골프. 직무 관련자랑 외부 강의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뭐 뭔지 볼까요?
단순 민원 업무는 신고 안 해도 되고, 직무 관련자는 공무원, 사촌 이내 친족,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요거는 가족 포함 아니에요. 가족 포함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직접적 이익 주었던 자,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 있는 자,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했던 자, 친목관계 있는 자. 요거는 직무 관련자. 가족 포함하는 거는 지금 소유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 그리고 임직원 사회이사나 아니면 대리, 고문, 자문 등 했으면은 가족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금전이 있고요. 골프가 있어요.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비속. 직무 관련자였던 자,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재산거래 행위 시, 무상 포함해가지고 재산거래 행위 시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사전 신고 곤란한 경우. 우리 이거 곤란한 경우인데 여기 또 마친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헷갈리면 어떡해. 곤란 5일. 곤란은 5일입니다. 5일 곤란. 아까 말했죠. 골프는 행동강령 책임관 나온다고. 골프 하면 안 돼.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 신고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 주거나 신청인은 불이익한 경우만, 이익 아닙니다. 제3자한테는 이익이나 불이익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접수 지연 거부하면 안 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 명목 관계없이 동인이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면은 아까 뭐였죠? 몇 년? 벌칙? 3년. 그리고 벌금 3천만 원 벌금. 감독 기관에게 정상적 관액 벗어나 예우, 의전 등 부당 요구받은 피감기관 공직자는 첫 번째, 이행 거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죠? 두 번째, 같은 요구 반복 시에 피감기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된다. 피감기관인 거고 반복 시에요. 즉시 아닙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첫 번째, 소명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반복되면 상담하여야 한다. 우리 하여야 한다 볼까요? 지금 반복되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죠. 그리고 정치인 정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받으면 이번에는 요거는 큰 거야. 큰 건이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가운데 딸게요. 상담 요청받은 행동책임 강령관은 취소 변경 필요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데 지시한 상급자가 스스로 취소 변경하면 보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도 상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속기관장 나오는 거, 그 직무 관련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정당, 정치인 정당, 그리고 반복은 아닌데? 반복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된다고
우리 소속기관장 나오는 거, 직무 관련자랑 정치인 정당이랑 여기 외부 강의,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는 또 나왔네.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나 국가자치 요청시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대가받는 외부 강의는 월 3회죠. 3회 초과 금지. 횟수 상환을 초과해서 대가받고 외부 강의 시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 받아야 돼요. 횟수 상환해서 하려면 승인입니다. 신고 아닙니다. 그리고 사례금 총액 모르면 5일 이내 보안 아까 전에 곤란도 5일이었죠. 초과 사례금 받았지? 아니, 안날로부터 2일 이내. 그리고 반환은 지체 없이. 초과 사례금 반환하는 공무원에게 통지는 7일 이내. 반환은 지체 없이. 그리고 저희 집이 통닭거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통닭 사온다고 전화를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경조사 통지 가능한 거 진근 통닭.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 볼게요. 우리 김영란법은 아까 전에 사립학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사립학교 안 들어간다. 변호사 안 들어간다. 고위공직자 치안감 이상. 고위공직자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은 치안감 이상 충치 이렇게 외울까요? 충치. 사적 이해 관계자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거. 일반 직원 아닙니다. 공직자 채용 임용 전에 2년 이내 재직, 공직자 채용 임용 전 2년 이내 고문자문 제공, 일정 비율 이상 주식 지분 자본을 소유하거나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2년 이내 여기 정하는 부서에 같이 근무했거나 다 2년 이내. 사적 이해관계자는 신고하고 회피 기피 신청해야 돼요. 직무 관련자에는 대리인 포함되고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얘네도 중요한가 봐. 소속기관장에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회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여기가 LH죠. 새마을개발공사. 공직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 생애 같이 하는 자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속 공공기관 업무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 사실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4일 소속 기관장, 이것도 14일 소속 기관장.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 임기 계신 3년 전에 3년 이내에 요거 초록색으로 왜 쓰냐면은 다른 것만 2년 14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3년이라고 가지고 초록색으로 썼어요. 고위공직자 3년 이내 민간 부분 업무 활동 시에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업무 내용, 대리 고문 자문 업무 내용, 관리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아닙니다. 뭐 공직 유관 단체에서의 활동 아닙니다.
영리행위. 이거 앞에 써있지 않았어요? 14일 이내 신고하는 거? 이거 또 왜 썼지? 내용이 다른 거. 14일 이내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안 하는 거. 금융회사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 빌리는 행위. 공개 모집 분양. 공개. 그리고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데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공적으로 아니고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플러스예요. 제공만 하고 대가 안 받으면 금지 아닙니다. 제공하고 대가 받으면 안 돼요. 예외. 허용되는 것들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외부 강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허용됩니다.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다 허용되고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허용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어요. 근데 허용되는 거.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여기도 또 3년 나오네요. 아까 전에 3년 뭐였죠? 민간 부분 3년이었죠. 여기 비밀. 공직자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미경과 하여 사적 접촉,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인데 뭐 공모 무관한 동창회나 친목 모임, 종교회사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허용되겠죠?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뭐냐?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예요. 특정한 거 아닙니다.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 오답이겠죠? 모든 방식과 행위를 이 창의성과 전문성 이거 바꿔서 내면 안 돼요.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고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적인 적합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 창해 전문은 저 전현무라고 떴었는데 전현무? 창의 전현무? 근데 이게 꼭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것은 필요 없어요. 불요 필요 없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한다. 이러면 오답이고요. 아까 전에 했죠. 이거 14명. 13명은 7에서 13명은 인권. 그리고 7에서 15명은 고충이에요. 14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여기서 14명이에요. 13, 14, 15. 면제사유, 징계 면제사유 보면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플러스 업무 적극적 처리 플러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하는데요. 요거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플러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추정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극행정에서는 요것도 바꿔서 내겠죠? 부작위가 상당한 기간 내에요. 부상 직무태만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행위이다. 이러면 오답이겠죠? 부작위입니다. 부상.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경찰 활동 보시면 전통적 경찰 활동이랑 지역 사회 경찰 활동 비교해서 지역 사회 경찰 활동만 볼게요. 범죄자에 초점을 맞췄고 분권화 그리고 범죄나 무질서 감소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검거율 아니고 감소율 그리고 주민의 협조도 분권화 하위 상달 타 기관과 협력 구조 개개인의 능력 강조 되게 민주적이죠. 감독자의 지휘 통제 강조 안 했죠? 개개인의 능력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보시면 지역 중심주의, 문제 지향, 이웃 지향이 있는데요. 문제 지향 보시면 좁은 대평, 이거 순서 나오잖아요. 좁은 대평. 문제 지향은 지역사회 범죄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종종 병행해서 하는 게 문제 지향적이에요. 이웃 지향은 공식적인 민간 순찰, 비공식적 아니고 공식적인 거고요. 이게 문제 지향이 아니고 이웃 지향입니다. 거주자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웃 지향 경찰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순찰 볼게요. 순찰 보면은 가운데 뭐 범죄도 감소 안 했고 범죄도 괜히 증가했어. 근데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 거는 뉴악시랑 플린트예요. 그리고 캔자스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범죄 증가하지도 않았고 시민들이 순찰이 뭐 변했는지 인식도 못해. 그래서 아예 영향이 없다 한 게 캔자스시입니다. 뉴악스는 도보 순찰 증가해도 범죄가 감소 안 했고 플린트는 오히려 범죄가 증가했어. 근데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순찰 기능 볼게요. 이제 둘 다 들어가는 거는 서비스는 둘 다 들어가요. 근데 교통지도 단속이 들어가는 게 헤일입니다. 워커 아닙니다. 헤일. 바다의 교통지도 단속 헤일. 여기까지 보고 쉬고 역사할게요.